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 경제를 결산해 볼까 합니다.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했고 올해 5월 9일 막을 내립니다. 아직 5개월이 남아 있지만 대선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기 전에 평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경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겠다고 큰소리 친 것은 대부분 다 망했고요. 하지만 적폐청산 대상이었던 재벌과 코로나 덕분에 성장률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원래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것부터 점검해보죠. 문재인의 어부지리는 제2편 영상입니다. 자, 원래부터 잘하겠다고 했던 것이 네 가지였는데요. 첫째가 부동산, 둘째, 셋째, 넷째가 소주성, 혁신경제, 공정경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주택가격 지수만 보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2017년 5월 88.6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수가 2021년 11월에 104.3이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 거의 안 오르던 집값이 이 정부에 들어와서 폭등을 한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세계 최악의 상승률입니다. 12월 19일에 영국 컨설팅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가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23.9%가 올랐습니다. 전반적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인데 명목 상승률에서 이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세계가 다 오르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단순히 오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이라는 숫자가 잘 보여주는데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4.7이었습니다. 이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게. 근데 2018년부터 급격히 커지더니 2021년 11월에 9.3이 됐어요. 사상 최고치인 겁니다. 즉 가장 비싼 집값 20%를 가장 싼 집값 20%로 나눈 게 5분위 배율인데 그게 9.3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싼 집일수록 더욱더 비싸지는 이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이 서울의 비싼 아파트들은 값이 2배씩 뛰었고요. 다주택 규제, 종부세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지나 말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돈을 나눠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렸고 돈도 많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생겼나요?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중에서 주 1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의 비율이 바로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2021년 11월 현재 67.5%, 2016년에 66.1%보다 조금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 고용률 통계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주 1시간만 일해도 고용된 것으로 친다는 것이죠. 노인들 풀 뽑기하고 전기불 끌고 하는 이런 일자리도 이게 고용률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속임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풀타임 환산 고용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 주 10시간을 일하면 0.25명이 일한 걸로 보고 20시간을 일했으면 0.5명이 일한 걸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눈속임이 안 되는 거죠. 자, 풀타임 고용률은 2017년에 65.1%였는데요.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이게 매년 떨어져서 2020년에는 58.6%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소주성 정책이 오히려 제대로 된 일자리를 파괴한 셈입니다.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규제를 혁파해서 혁신적 산업이 생겨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말만 요란했을 뿐 규제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타다 같은 이 교통 플랫폼 이거 하나 새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택시 기사들의 저항에 막혀가지고 뭐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데가 합병하는 것도 공정위원회가 이거 무산시켜 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5G 이거를 뭐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4만 5천 개 구축한다. 그런데 실적은 125개 뿐이었어요. 4만 5천 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125개 진짜 뭐 거의 된 게 없는 거죠. 5G 통신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요. 그것으로 쓸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다 이렇게 해서 5G를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개방은커녕
이 공무원들의 비밀주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5G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무슨 혁신적 산업이 생겨나겠습니까? 이제 혁신이라면서 내세우는 것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근데 구름도 많이 끼고 바람도 별로 불지 않는 이 나라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투자인 거죠. 그래도 나라 돈 쓰는 일이라 낭비가 되든 말든 뭐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소주성, 혁신성장 뭐 이런 거 다 나라 돈 쓰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 늘어난 지출들은 다 빚으로 충당을 했어요. 국가 채무는 2016년 말에 627조에서 2021년 현재 965조가 됐습니다. 무려 338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나라 빚에 둑이 무너진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경제입니다. 재벌을 누르고 중소기업을 부흥시키자는 정책이죠. 문재인 후보 시절에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직접 다짐을 했어요. 공정경제 중에서 그런데 재벌 때리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가두었고 순환출자 고리도 많이 줄였어요. 재벌에 대한 과징금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천국?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중소기업 천국이 되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더 높아야 하고, 그러면 직원들 급여도 대기업보다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림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중소기업연구원이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발표했는데 2017년 이 정부 출범할 때 58.4, 2019년 59.4, 뭐 1% 차이인데 뭐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경쟁력이 높아졌다면 중소기업이, 그럼 수출액 비중도 늘어났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박근혜 정권 때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대부분 실패입니다. 부동산 정책 재앙이고, 소주성 완전 실패, 혁신 성장 하나마나. 말한 대로 된 것은 이재용 부회장 잡아 넣는 거, 또 순환 출자 줄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경제에 뭐가 이루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은 재벌 대기업들의 수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어부지리를 본 것이죠. 하겠다고 큰 소리 친 것은 다 망하고 때려 잡으라던 것들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덕을 본 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